출산하고 집에 왔더니 시어머니가 이혼한 신우애를 키우라고 했어요. 이유요? 말도 안 되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 사표를 썼고 그날로 눈물 나게 역관광 시켜드렸습니다. 그날은 제가 첫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한 날이었어요.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밤마다 수유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런데도 마음은 설렜어요. 이제 우리 집에서 아기랑 함께 지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표정은 평소보다 더 단호했고 말투는 이상하게 딱딱했어요. 왔니? 앉아봐. 할 말이 있어. 그 말에 저는 순간 긴장했어요. 무슨 일이지? 남편은 제 옆에 앉았고 시어머니는 아주 조용히 아주 또렷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네가 신우애 좀 맡아서 키워줬으면 해.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네? 시어머니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애를 맡을 사람이 없잖니. 너도 이제 엄마니까 같이 키우면 되지.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출산한 지 일주일도 안 된 몸으로 내 아이도 아직 제대로 안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신우애까지 키우라고요?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더 충격이었어요. 이 사람 알고 있었구나.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아기를 안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방에서 신우아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집에서 며느리로 더는 못 살겠다. 그리고 그 결심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한 지는 이제 2년이 조금 넘었어요.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저는 원래는 디자인 일을 했지만 임신하면서 퇴직했어요. 우리 부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결혼할 때부터 시어머니는 같이 살아야 정이 든다고 하셨고 남편도 엄마가 혼자 계시면 외로워하실 거야 라며 설득했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시어머니는 깔끔하고 조용한 분이었고 저도 나름대로 잘 맞춰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건 겉모습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늘 우리 집안은 며느리가 중심이 돼야 해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엔 책임감이 아니라 부담이 담겨 있었어요. 명절엔 저 혼자 부엌을 맡았고 가족 모임엔 늘 제가 준비를 도맡았어요. 남편은 엄마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라며 넘겼고 저는 그냥 참고 지냈어요. 그런데 신우이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녀는 결혼 3년 만에 이혼했고 아이 하나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는 그녀를 안쓰러워했고 우리 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라며 늘 감싸줬어요. 저는 그 마음을 이해했어요. 이혼은 누구에게나 아픈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이해가 저에게까지 책임을 떠넘기는 이유가 될 순 없었어요. 출산하고 집에 돌아온 날, 시어머니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가 이제 엄마니까 아이들 키우는 거 어렵지 않을 거야.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내 아이도 아직 제대로 안아보지 못했는데 신우애까지? 남편은 그날 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잠깐만 도와주면 안 될까?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잠깐이 아니라 아예 맡으라고 하셨잖아.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떠넘기는 거야. 그 순간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느꼈어요. 이 집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날 밤 저는 아기를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해야겠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아기는 새벽에 몇 번 울었고 제 몸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엌에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신우애의 도시락을 싸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유치원 다시 보내야지. 네가 데려다 줄 수 있지? 그 말에 저는 멈춰섰어요. 제가요? 시어머니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너도 이제 집에 있으니까 아기랑 같이 나가면 되잖아.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출산한 지 열흘도 안 된 몸으로 아기 안고 유치원 등하교까지? 어머니, 저는 아직 몸이 회복 안 됐어요. 아기도 너무 어려서 외출이 힘들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얼굴을 굳히며 말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누워 있을 건데? 요즘은 다들 금방 움직여. 그 말은 칼 같았어요. 제 몸 상태도 감정도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은 말. 그날 점심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이 상황이 괜찮다고 생각해.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워낙 시누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냥 잠깐만 도와주면 안 될까?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아주 작게, 아주 씁쓸하게. 잠깐이 아니라 아예 맡으라고 하셨잖아. 그리고 당신은 내 편이 아니네. 그 말에 남편은 당황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이 집에서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편한 사람일 뿐이라는 걸. 그날 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시누이에게 말했어요. 내일부터는 새엄마랑 같이 유치원 가는 거야. 알았지?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새엄마? 그 단어는 제게 너무나도 낯설고 너무나도 무례했어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 그날 저녁 저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기는 옆에 눕혀놓고 시누에는 시어머니 옆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남편은 말을 없이 밥만 뜨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게 말했어요. 내일부터는 아기랑 시누에 둘 다 네가 봐. 나는 허리도 아프고 이제 힘들어. 그 말에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산후조리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기 수유도 혼자 하고 있고요. 신우회까지는 어렵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얼굴을 굳히며 말했어요. 그럼 누가 봐? 네가 며느리잖아. 가족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지. 그 말은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었어요. 가족을 위해서. 그 말 뒤엔 늘 일방적인 희생이 따라왔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가족이라면 서로 배려해야죠. 저는 지금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너는 뭐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야? 요즘 애 낳고도 바로 일하는 사람들 많아.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남편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아기를 안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너무 억울했고 너무 외로웠어요.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어요.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사는 건 나를 없애는 일이구나. 그 다음 날 저는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문서를 하나 작성했어요. 가족 내 역할 정리 요청서. 그건 며느리 사표였어요. 그리고 그 사표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게 되었어요. 가족 내 역할 정리 요청서. 그 문서를 출력해서 저는 조용히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제목은 거창했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했어요. 산후 회복 기간 동안 육아 외의 모든 가족 업무에서 저의 요청드립니다. 신우의 양육은 본인의 친모 및 조부모가 책임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날 아침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그 종이를 읽고 있었어요.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눈빛은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이게 뭐니?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제 입장입니다. 더는 감정적으로 말하기 싫어서 문서로 정리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뜻밖에도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저는 잠깐 안도했어요. 그래도 대화가 통하나 보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말했어요.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 너한테 너무했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그냥 조금만 더 참자. 응?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당신은 내가 뭘 참아야 하는지 진짜 몰라?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구나.
그날 밤 시어머니는 신우애를 데리고 제 방 앞까지 와서 말했어요. 내일부터는 내 방에서 같이 자게 해. 아기랑 같이 키우면 정들 거야. 그 말에 저는 문을 열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안 됩니다. 제 방은 아기와 저만의 공간이에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든데.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 집에서 저만 아무도 안 챙겨줘요. 그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저는 아기 옆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 나를 위한 선택만 하자. 그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밤새 아기가 울었고 제 몸은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실에 나가보니 신우애가 제 아기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아기 장난감이 들려 있었고 아기는 울고 있었어요. 이모가 놀아줄게 라는 말이 들렸지만 아기의 울음은 점점 더 커졌어요.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아기를 안았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긴 아기만의 공간이에요. 신우애는 거실에서 놀게 해주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뒤에서 말했어요. 애들이 같이 놀면 정들지.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니? 그 말에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예민한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게 있어서 그래요. 제 아이는 아직 너무 어려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얼굴을 굳히며 말했어요.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집안일도 하고 아이도 같이 키우고 그게 당연한 거야. 그 말은 칼처럼 꽂혔어요. 당연한 거야 라는 말. 그 말 뒤엔 늘 희생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 희생은 늘 저만의 몫이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신우아에 잠깐만 네가 봐주면 안 될까?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아주 작게, 아주 씁쓸하게. 당신은 내가 힘들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하더라. 그 말에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느꼈어요. 이 집에서 저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날 밤 저는 아기를 안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지키는 싸움을 시작하자. 그리고 그 싸움은 아주 조용히, 아주 단단하게 시작되었어요. 며칠 후 저는 아기 예방 접종 때문에 동네 보건소에 다녀왔어요. 아기를 안고 서류를 작성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옆자리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낯익었어요. 그 집 며느리 있잖아. 신우애까지 맡아서 키운다더라. 요즘은 그런 며느리 드물지.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시어머니의 이웃 아주머니 두 분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 며느리가 집에서 놓으니까 애들 키우는 건 괜찮다고.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노니까? 그 말은 제 모든 노력을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밤새 수유하고 아기 열 날 때 혼자 병원 가고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상황에서 노니까라는 말은 너무 잔인했어요.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이웃분들께 제가 신우애까지 키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주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알려줘야지.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저는 신우애를 키우겠다고 한 적 없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얼굴을 굳히며 말했어요. 너는 왜 그렇게 따지니? 가족끼리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야.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도움은 부탁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느꼈어요.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겉으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속으로는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그 구조를 깨기 위해선 진짜 방역이 필요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뜻밖의 서류 하나를 발견했어요. 가족보험 수혜자 변경 신청서.
그 서류엔 시어머니와 신우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제 이름은 빠져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이건 무슨 뜻이지? 그리고 그 질문은 다음 날 시어머니의 한마디로 답을 얻게 되었어요. 혹시 모르잖니. 우리 딸이 다시 재혼하면 애는 네가 계속 키우게 될 수도 있어. 그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충격은 제 방역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혹시 모르잖니. 우리 딸이 다시 재혼하면 애는 네가 계속 키우게 될 수도 있어. 그 말이 끝나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어요. 그건 계획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신우애를 제게 맡길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서류를 보여줬어요. 보험 수혜자 변경 신청서.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이거 당신이 작성한 거야?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가 하라고 해서 그냥.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아주 조용히, 아주 차갑게. 그냥? 내 이름을 빼고 신우의 이름을 넣는 걸 그냥 했다고?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느꼈어요. 이 사람은 나를 지킬 생각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날 밤 저는 아기를 안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끝내야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부터 신우애는 제가 돌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도 들어오지 마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얼굴을 굳히며 말했어요.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든데.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리고 제 아이는 제 책임이에요. 신우애는 어머니와 신우이가 책임져야 해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이야.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 말에 저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어요. 저는 가족을 위해 참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느꼈어요. 이제 진짜 방역이 시작되었구나. 그날 오후 저는 친정엄마에게 전화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잠깐 친정에 가 있을게. 그 말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어요. 그건 탈출이었어요. 그리고 그 탈출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어요. 친정으로 향하는 길, 저는 아기를 품에 안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잔잔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너무나도 복잡했어요. 억울함, 분노, 그리고 해방감. 친정엄마는 문을 열자마자 저를 꼭 안아줬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말랐니? 애 낳고 더 예뻐져야지.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제가 그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엄마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시어머니의 요구, 남편의 침묵, 보험 서류, 그리고 신우애까지. 엄마는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 침묵 끝에 조용히 말했어요. 이젠 네가 너를 지켜야 해. 그 말은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었어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가족 내 갈등, 육아 부담, 명예 변경, 서류까지 모두 정리해서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는 말했어요.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당분간 친정에 있을게. 아기랑 나 회복이 필요해. 그리고 우리 관계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그 메시지엔 분노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건 제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입장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남편은 몇 시간 뒤에 답장을 보냈어요. 미안해. 나도 너무 몰랐던 것 같아. 다시 얘기해보자.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이제 와서? 하지만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제가 선택한 침묵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기 옆에 누워 조용히 속삭였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누구도 너를 이용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제 내가 나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구나. 친정에서 지낸 지 일주일째 되는 날, 남편이 직접 찾아왔어요. 손엔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현관 앞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거실로 그를 데려갔어요.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어.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무심한 게 아니라 방관한 거야. 당신은 내가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했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너무 강하게 말하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아주 작게, 아주 씁쓸하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도 계속 견뎌야 했잖아. 그 순간 남편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 아기 위해서라도. 그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말했어요. 다시 시작하려면 당신이 먼저 바뀌어야 해. 엄마한테도 나한테도 책임질 줄 알아야 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앞으로 신우에는 엄마가 책임져. 아내한테 더는 강요하지 마. 그 말에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다들 나만 나쁘다고 하지. 그 말은 변명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그 변명은 더 이상 제게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아기 옆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을 살자. 그리고 그 삶은 아주 조용히, 아주 단단하게 시작되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한 이후 집안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연락을 끊었고 신우에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친정에서 조금 더 머물기로 했어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말투는 조심스러웠어요. 너 언제쯤 들어올 거니?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직 몸도 마음도 회복이 안 됐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더라도 예전처럼은 안 될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그럼 신우에는 내가 데리고 있을게. 너한테 너무 무리했나 봐. 그 말은 사과처럼 들렸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건 상황을 피하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제는 단단해져야 했어요. 며칠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기와 함께 조용히 짐을 정리하고 방을 다시 꾸몄어요. 남편은 도와주려고 했지만 저는 말했어요. 당분간은 각자 방을 쓰자. 나도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그동안 너무 몰랐던 것 같아. 네가 그렇게 힘든 줄은.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알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느꼈어요. 이제 내가 이 집에서 내 자리를 찾기 시작했구나.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신우애를 데리고 외출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기와 함께 조용한 저녁을 보냈어요. 창밖엔 바람이 불었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그 편안함은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신우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돌보게 되었고 저는 온전히 제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아기는 조금씩 밤잠을 길게 자기 시작했고 제 몸도 서서히 회복되어 갔어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제 마음이었어요. 예전엔 늘 눈치를 봤어요. 시어머니의 표정, 남편의 말투,
신우의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감정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기 목욕을 도와주고 밤중 수유도 함께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저를 보호하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때는 내가 너무 급했나 봐. 너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어.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기대는 괜찮아요. 하지만 강요는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에게 말을 걸 때마다 조심스러워졌어요. 예전처럼 당연히 해야지 라는 말은 사라졌고, 괜찮니? 힘들진 않니? 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는 아주 작았지만 제게는 큰 위로였어요. 친정엄마도 자주 연락을 주셨어요. 오늘은 아기 잘 잤니? 너는 밥은 챙겨 먹었어? 라는 말들이 제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 속에서 저는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기를 안고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피곤하지만 단단했고 지쳤지만 따뜻했어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줄 수 있어. 그리고 그 말은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어요. 그날 밤 아기가 잠든 뒤 저는 조용히 불을 끄고 거실에 앉았어요. 창밖엔 가로등 불빛이 반짝였고 집 안은 고요했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어요. 출산의 기쁨, 시어머니의 요구, 남편의 침묵, 그리고 제 방역. 그 모든 순간은 너무나도 생생했고 너무나도 아팠어요.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저는 하나의 진실을 배웠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다. 우리는 종종 가족이니까라는 말에 너무 많은 걸 포기해요. 감정도, 건강도, 자존감도. 하지만 가족이란 서로를 지켜주는 존재여야 해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관계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걸 감내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걸 알게 되었어요. 나는 나다. 엄마이기 전에, 며느리이기 전에, 아내이기 전에 저는 저예요. 제 감정, 제 몸, 제 삶. 그걸 지키는 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배운 건 침묵은 이해가 아니다. 남편의 침묵은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단정적인 말은 저를 더 작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하려고 해요. 제 감정도 제 생각도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건 싸움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마음에 새긴 건 상처는 지나가지만 그 위에 피어나는 건 진짜 나다. 그 상처 덕분에 저는 더 단단해졌어요. 더 따뜻해졌고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제 아이에게도 제 삶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걸 참아야 했던 순간, 말하지 못했던 감정, 외면당했던 상처, 그런 기억이 있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상처를 말로 옮긴다는 건 다시 그 순간을 살아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조용히, 천천히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위로받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억,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돌아온 건 상처뿐이었던 순간. 아니면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날, 그런 날들이 있었던 분이라면 저는 조심스럽게 묻고 싶어요. 그때 어떻게 견디셨어요? 저는 엄마 덕분에 견딜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아이 덕분에 다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버텨오셨나요? 혹시 지금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저는 말해드리고 싶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
누군가는 지금도 조용히 눈물을 삼키고 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말 못할 고민을 안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여러분께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고 싶어요.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이 채널은 단순히 누군가의 사연을 듣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곳이 되었으면 해요. 댓글로, 메시지로, 혹은 조용히 마음속으로라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꺼내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귀 기울일게요.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장면이나 감정이 있다면 그것도 나눠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이 이혼장을 내밀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시어머니가 신우회를 맡기려 했을 때 어떤 감정이 드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궁금해요. 이야기는 끝나가지만 우리의 대화는 계속될 수 있어요.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진심으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꺼낼 때만 해도 제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어요. 억울함, 분노, 외로움,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감정들이 하나씩 정리되었어요. 마치 오래된 상처에 바람이 닿아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처럼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나도 저런 경험이 있었는데 하고 떠오른 기억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저건 너무했다 라고 속으로 외치셨나요? 어떤 감정이든 어떤 반응이든 저는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느꼈다는 증거니까요. 이 채널은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곳이에요. 누군가의 사연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고 내 감정을 정리하고 때로는 위로받고 때로는 용기를 얻는 곳.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로, 메시지로 혹은 익명으로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겪은 일,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 혹은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 그 모든 걸 이곳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도 켜두시면 다음 이야기가 올라올 때 바로 들으실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한 밤, 따뜻한 마음으로 마무리할게요. 당신의 상처는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단단함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